저는 반대 차선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처음에 오는 차가 저를 치이고 바로 그 뒤에 오던 차가 저를 또 밟고 지나갔다 하더라고요. 밟고 지나갔다고요? 예.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나오셔서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도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박입니다. 오늘은 또 어마어마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서 거주하고 있는 휠체어를 탄 약사 강현준이라고 합니다. 와! 강 약사님을 뵈러 김해까지 날라왔습니다. 영상에서 뵀던 것보다 네. 풍채도 좀 있으시고 또 비주얼이 네. 장난 없으시네요. 많이 딸리긴 하지만 김해에서는 먹히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에 좀 유명하실 것 같아요. 약국을 운영한 지도 거진 5년이 다 돼가기도 하고 TV 출연했던 게 네. 제일 커가지고 조금 인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약사 가운을 입고 계신데 네. 또 휠체어를 타고 계세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16살에 오토바이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게 됐어요. 앞에 운전을 했던 친구가 가속을 하게 되면서 앞에 있는 차를 세게 쾅 받고 저는 반대 차선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떨어지는 순간에 처음에 오는 차가 저를 치이고 바로 그 뒤에 오던 차가 저를 또 밟고 지나갔다 하더라고요. 밟고 지나갔다고요? 예, 차를 저렇게 밟고 아니, 몸을요?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을 밟고 지나갔는데 네. 살아계신 거 기적이 아닌가요? 저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 박이님을 뵙고 있다는 것도 되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이 되게 오랫동안 없으셨다고. 그 밟은 순간에 척추가 어긋난 것 같아요. 흉수 10번, 11번 라인. 그러면은 이제 배꼽 정도. 네, 배꼽 아래 거기를 정도.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예, 네. 밟은 순간에 장이 파열이 됐나 봐요. 이제 비장하고 소장이 파열이 되면서 복부에 계속해서 출혈이 일어났었나 봐요. 의사 선생님들은 다 퇴근을 하셨었고 긴급하게 여기 여러 군데 전화를 했어가지고 다행히 한 군데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퇴근을 아직 안 하셔서 운이 좋게 그분께 수술을 받고 나선 2달 반 동안은 제가 이제 의식이 없었었어요. 와. 처음에 척수 신경도 손상이 됐는데 복수가 차올라서 척추 수술은 받지 못하고 그렇죠. 2달 반 그 후에야 이제 척추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됐다라는 그 사실은 언제 아셨어요? 네, 어느 정도 좀 완치가 된 뒤로부터 재활 치료를 받았었을 때 저는 이제 저녁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아버님이 약간 약주를 좀 하시고 나서 자는 저를 깨우셔서 살짝 밖에서 부르셨어요. 너가 어쩌면 평생 이렇게 걷지 못할 수가 있다. 휠체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사실 저는 들었었을 때 받아들이지도 못했었고 그냥 그냥 아직 젊고 어린데 충분히 운동 치료를 하고 하면은 다시 걸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재활치료를 열심히 했었지만 항상 상체 운동을 했었지 다리 운동을 해본 적은 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조금씩 깨달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그냥 후회스러웠었죠. 그 당시 때는. 그리고 또 첫 번째로 가장 정말 죄송스러웠어요. 부모님들께. 부모님께 죄송스럽다고 하셨던 말씀이 저 너무 공감이 돼요. 저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못 걷는다가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병원에서 재활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 친구분들이 또 자주 찾아오셨다고. 맞아요. 제가 다시 이제 학교로 갈 수 있었고 기운을 차릴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친구들의 응원이 아니었었나. 부모님께서는 아무래도 제가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이 많은 학교로 이렇게 보내시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매번 와서 힘든 일이 있거나 학교 오게 되면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다. 그 친구들 덕분에 저는 다시 예전에 다니는 학교로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학교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걸어서 원래 생활하다가 휠체어 타고 가시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당장 이제 교실을 가려고 하면 다 계단이고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해도 다 계단인데 그때마다 친구들이 다 휠체어를 들어주고 3년 동안 3년 동안? 그렇죠. 고1부터 고3까지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 또 약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도 되기가 힘든데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신 거예요?
고등학교 되기 전까지는 정말 노는 걸 좋아하고 공부에 공짜도 몰랐었었는데 부모님께서 너가 예전처럼 뭐 잘 걸어 다니면 뭐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너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그래도 너가 공부라도 조금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뭐 결론은 공부 잘했다는 거죠. 아니, 제가 아는 답변만 나왔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대학 생활 하셨을 때 네. 고등학교는 친구들 원래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던 곳이지만 네. 휠체어를 타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어떻게 보면 첫 경험이었을 거 아니에요. 기대도 정말 컸었지만 한편으로서는 걱정도 많이 했었죠. 정말 그 걱정은 정말 아예 그냥 필요가 없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리고 또 같이 있던 그 학생 그리고 동기들이 너무 잘 대해줬었고 또 불편한 거나 또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오히려 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었던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에 있는데 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다 계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학교 측에 부탁을 좀 해서 제가 여기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인데 저희 약학대학에 강의를 듣는데 너무 계단도 많고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뭐 더 좋은 방법 아니 경사로 같은 거를 좀 마련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한 학기 만에 엘리베이터를 진짜 다 달아줬어요. 이렇게 제가 갈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그때 이제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나오셔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네. 지금도 만나고 계신가요?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정말 잘 만나고 있어요. 그때 네. 그 고민이 네.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나요? 모든 부모님들에서는 자녀가 중요하잖아요. 네. 소중하고. 근데 걱정이었던 거지. 지금은 걱정을 조금 더 덜으시고, 뭐, 연락도 지금 뭐 명절이나 가끔씩 뭐 연락도 하고, 또 가끔 뭐 식사도 같이 해요. 그럼 이제 그 얼마 안 남으셨네요?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하고 싶은데, 나이가 적지 않거든요. 네. 많아요. 아니, 자, 그렇게 이제 약사고시에서 합격을 하고 네. 바로 약사가 되셨나요? 되게 순조롭지 않다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되게 취업이 잘 되질 않았었어요. 매번 제가 거기 약사를 구하는 공지를 이렇게 찾다가 보면 먼저 일만 해야 돼. 제가 저희 상태가 이러이러한데 저는 거기서 근무를 가능할까요? 이걸 먼저 깔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보통 반응이 어땠어요? 대부분 다 부정적이야. 여기는 좀 바쁘고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돼서 좀 힘들 것 같다. 대부분 그랬어요. 기껏 약사 고시 그렇죠. 합격했는데 맞아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되게 안 좋았어요. 좌절감도 좀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안 되겠다. 딱 사이트가 있거든요. 구인 광고 약사들만 구하는 그런 사이트에 있는데 거기 아예 처음부터 휠체어 타고 다닌다. 이러이러한데 혹시나 뭐 채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아예 그걸 적어놨어요. 근데 정말 그 글을 쓰고 나서 일주일 뒤에 감사하게도 정말 어떤 약국에서 전화가 와서 한번 면접은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딱 갔는데 거기는 정말 약국도 넓고 동선도 정말 제가 일하기도 편하고 국장님께서 정말 이렇게 따뜻한 분이셨단 말이에요. 얼굴도 훈훈하니까 얼굴 마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뒤에 간 적이 없어요.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취업이 잘 돼서 1년 반 동안 거기서 근무를 잘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소문이 났었었죠. 잘생긴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있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하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때 다행히 이렇게 다른 데서도 공백 기간 없이 조금씩 제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약국을 저희 약국에 이 여자친구분이랑 이제 만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2017년 7월 23일 날에 제가 약국 오픈하고 한 3일 뒤에 담당자로 왔어요. 제약사 직원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여자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 때 내가 커피를 안 사가지고 갔었으면 너가 굳이 나한테 밥 먹자고 얘기를 했었을까라는 얘기를 갖고 해요. 그럼 여자친구분이 그 당시에 커피를 일부러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첫날에 이게 오픈할 때만 딱 오고 나선 3개월 뒤에 와가지고 결제해주세요. 그럼 미안하니까.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그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도 어떻게 덥석 물었네요? 그냥 내일 모레 시간 돼요 얘기했는데 시간 된대. 그래요? 그럼 밥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사람은 더 알고 깊게 됐었던 계기가 한 가지 딱 있어요. 내가 빈말로 그냥 나 저기 어디 카페를 한번 가고 싶은데 근데 거기 2층이었단 말이에요. 빈말로 했었었는데
어느 날에 그 거기 앞에서 세우고 나서 갑자기 그 어필해요. 진짜 어필해. 진짜로요? 아니 이거 농담 아니고. 아니 진짜. 근데 지금 체격이 있는데 어떻게 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어. 누나 절대 못 온다고. 누나 키가 몇이냐면 160 맨날 160이라는데 160도 안 돼. 158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맨날 160이래. 안 되거든. 5계단 딱 올라갔다가 주저앉았단 말이야. 그때 정말 이 여자 정말 너무 고맙고 나를 인해서 이렇게 그냥 쉽게 얇게 뱉었던 말을 길게 기억하고 있구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진짜 되겠다. 업어서 하는 거는 진짜 네. 너무 멋있다. 저를 업었던 첫 여자예요. 진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었던 게 약사님께서는 이렇게 헬조탄 모습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다 보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솔직하게 저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 같다. 이런 더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휠체어 탄 것만으로도 사람한테 그렇죠. 신뢰를 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이제 거기다 이제 얼굴까지 되니까. 그것도 조금. 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어머님과 네. 또 여자친구에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쳤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저를 의심하지 않고 쭉 이렇게 믿어주시고 다음 생이 태어나더라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강약사 그리고 강현준 엄마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진아, 이렇게 4년 반 동안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남은 인생 그러니까 나를 믿은 만큼 그만큼 더 열심히 살아가는 현준이가 될게.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부끄럽네요. 여자친구 네. 달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감사합니다.